PT는 제가 중국이라고 했는데 중국이 아니고 동북아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우선 옥은 잘 아시죠? 제가 옥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자는 곳에 할아버지 상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옥이? 이게 일본에 제가 답사 갔을 때 사온 옥인데 옥을 이렇게 연구하게 된 연구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아이디어 수준입니다. 사실은 깊이 있는 건 아니고 아이디어 수준인데 그래도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다 싶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북아 역사에서 보면 옥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뭐 무덤에도 옥이 들어가 있고 중요한 무덤에서 옥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옥만 가지고도 역사를 쓸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귀한 게 옥인데요. 이 화면에 보이는 옥은 중국 그 내몽고 자치주의 파리무기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홍산문화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신석기 시대 문화 중에, 문명 중에 그 최근에 한 1980년도부터 가장 센세이션하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역사상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발달된 문명,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초기 국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문명이 홍산 문명인데 거기에 옥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냥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옥이 나옵니다. 무덤 같은 경우에는 머리 부위라든지 뭐 가슴 부위라든지 눈동자라든지 뭐 허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큰 아주 최고의 그 당시 제사장 또는 뭐 리더 왕급의 무덤에서 옥만으로 무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토기를 묻는 것도 아니고 청동기를 묻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무기를 묻는 게 아니고 옥만 가지고 이런 화면에 보이는 이런 옥만 가지고 무덤에 이렇게 매장을 해요.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게 그 당시에 옥이 상징하는 그러니까 선도 수행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옥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럼 그 옥이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 이 옥이 과연 그러면 어디서 나온 옥이냐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 동북공정을 통해서 홍산 문화는 전부 중국 역사다.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놨잖아요. 해놨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인 옥이 나오는데 그럼 이 옥이 과연 어디서 나온 거냐? 황하에서 나온 거냐? 뭐 장안에서 나온 거냐? 양자강에서 나온 거냐? 어디서 나온다는 거죠?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예, 좀 전에 본 이거는 8,000년 전, 그러니까 흥룡화 문화라고 신석기 시대, 초기 신석기 시대 문화예요. 홍산 문화보다 더 오래된 문화인데, 그 당시에 벌써 이런 옥기가 나옵니다. 신석기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제석기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걸 신석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돌칼 다루고 하던 시기에 이런 옥을 어떻게 가공을 했을까? 그것도 신비로운 거죠. 예, 요게 이제 5천 년 전 홍산 문화인데, 선도 역사로 치면 배달국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거기에 옥들도 뭐 옥룡도 나오고 인간상도 나오고 옥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이 옥들이 어디서 나온 옥들이냐? 중국 본토에서 나온 옥이냐? 한반도는 아니겠죠? 네. 자, 중국에서 옥이 뭐 5대 옥이니 4대 옥이니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구글에서 사진을 가져와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뭐 5대 옥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신강성, 지금 위구르족인데 그쪽에 화전옥이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또 유명한 옥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남전옥이라고 있어요. 지금 서안, 그러니까 장안 밑에 두 군데가 있는데 남전옥, 독산옥 이게 있고 그 옆에 위에 보면 기련옥이라고 또 있고 그 다음 맨 오른쪽에 한반도 압록강 왼쪽에 요동반도에 하나 있죠. 요걸 수암이라고 읽어요. 수암옥이요. 오늘의 핵심은 이 수암옥이에요. 여기 수암옥이 나오는 곳이 중국의 그 내륙인가요? 아니면은 외곽 지역인가요? 지금 나중에 후대에 뭐 한나라, 당나라 아니면 뭐 그 당시만 해도 이게는 변방입니다, 이게. 아니면 진시황 때만 해도 이게는 요동은 변방이에요. 자기들하고 관계없는 땅이에요. 자, 그럼 수암옥에 대해서 평가한 거를 보겠습니다.
그 중국의 왕웨이라고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소장 동북공정하고 동북공정의 그 대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수화목 평술이란 거를 이제 책에서 평술을 한 건데, 중화 문명 기원의 연구 과정 중에서 나는 옥이 중화 문명 기원 속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옥기를 떠나서는 중화 문명을 깊이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화 문명 연구는 중국 옥문화 연구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고대 신석기 시대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연구하는데 옥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8,000년 전 흥룡화 문화인과 5,000년 전 홍사 문화인들은 수암, 수섬석 옥, 이거는 옥의 종류입니다. 을 쪼아서 정교한 옥기를 만들어서 중국 옥문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옥기는 수천 년간 지속된 중국 문명의 중요한 재료 운반체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분뿐이 아니고 이 책,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책에서 주로 나오는 겁니다. 네, 옥근 국맥인데 중국 신석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옥 그 자료들을 전부 수집해 놓은 책입니다. 그 유라시아 문화학회에서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책을 알게 되었고, 그 책을 보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힌트를 얻어서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암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동반도 압록강 너머에 거기 있는 옥인데, 먼저 이거를 보면은 이게 동부가 주요 신석기 문화인데, 빨간 글씨를 보면 주로 중국 내륙 지방의 문화거든요. 이게 뭐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대문구 문화라든지 묘저구 문화, 하모도 문화 이런 거, 반파 문화 이런 거 많이 유명한데, 홍산 문화는 이게 처음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베이징 중국 보이죠? 중국에서 시작해서 선양, 심양이죠. 그 사이에 보면은 요하라고 파란 점선인데 요 사이에가 그 요서지방이라 그래서 여기가 홍산 문화의 본거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8,000년부터 2,000년까지 쭉 내려오는 건데, 네, 다시 올라가서요. 그래서 수화목의 종류를 보면은 사문석옥과 섬석옥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문석옥과 섬석옥 각각 산에서 나는 옥이 있고 산 속에 굴에서 나는 옥이 있고 하천에서 나는 옥이 있어요. 둘 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섬석옥이고 연옥인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주로 중국 고대 문명에서 주요한 옥 재료로 이 옥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문명으로는 그 네프라이트라 그러는데, 그 일본의 학자들이 일본에도 옥이 좀 나와요. 고대 신석기 시대에 우리보다 더 오래된 그런 옥들이 나와요. 옥이 나오는데 그 일본의 과학자들이 옥을 분석을 하니까 이 옥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산지가 어디냐. 일본 자체도 산지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 2년 전에 분석을 해보니까 대륙이나 한반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옥이. 한반도 어디서 왔냐 이게 관건인데, 제가 이거는 추정이지만 아마도 수화목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돼요. 수화목이거나 아니면 춘천옥이거나 아니면 만주가 아니고 바이칼 쪽에도 옥이 나는데 그쪽 옥이거나 하는데 그건 나중에 아마 밝혀질 겁니다. 그 수화목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 문화 유적지의 고대 옥기의 옥 재료가 주로 여기서 중요한 건 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화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그 아까 옥근 국맥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여기 표가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에서 쭉 보면은 왼쪽 표에 보면 1번부터 18번까지 나오죠. 이게 지금부터 8,200년 아까 흥룡화 문화 초기 신석기 문화부터 시작해서 18번 양저 문화, 그러니까 지금부터 5,300년, 그러니까 당군조선 초기까지 주요한 문화예요. 그냥 사소한 문화가 아니고 중국에서 발굴한 아주 주요한 문화들만 쫙 뽑아놓은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옥이 다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럼 그 옥이 얘들이 어떤 옥을 사용했냐를 봐야 돼요. 양자강에서 나온 옥을 썼느냐, 아니면 뭐 서안에서 나온 옥을 썼느냐, 요동에서 나온 옥을 썼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일본 8,200년부터 주요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4,300년까지 한 4,000년, 지금부터 4,000년 하면 당군조선이 시작되는 시기까지는 무조건 수화목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한자를 보면은 주요위 수암 섬서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옥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 핵심 옥은 전부 수암옥이라는 거예요. 수암옥 중에서도 섬서곡, 섬이라는 건 섬광을 뜻하는 그런 건데, 그러면 why? 왜 그런 게 나왔겠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8200년부터 4000년까지 쭉 주요한 옥은 무조건 수암옥. 예를 들어 흑룡화, 홍산문화, 하가점 하청문화가 단군조선 시기의 문화거든요. 그럼 소주산 문화, 뭐 소남산 문화, 쭉쭉쭉쭉 내려가서 용산 문화, 대문구 문화 전부 주요의 수화목인데, 근데 바뀌는 게 언제냐? 그걸 또 봐야 되겠죠. 그걸 보면은 여기 13번, 13번하고 14번에서 바뀌어요. 13번은 산서 청량사 묘지 출토옥기고, 14번은 산서성, 중국 산서성 도사유지 출토옥기예요. 시대가 4300년에서 4000년 사이예요. 단군조선 초기에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바뀌느냐? 주요위 수화목이 아니라 부분위 수화목이에요. 부분적으로 수화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나라 시대 기원전 200년쯤 되면은 수화목이 사라져요. 사라지고 아까 중국 그金강성에 있는 화전옥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게 이제 각광을 받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럴까가 중요하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몇천 년간, 4, 5천 년간 섬석 수화목이 주 옥기가 나오다가 왜 그 한나라 때부터 갑자기 그 전통이 깨지고 화전옥으로 바뀌었을까? 그게 중요하겠죠. 그 어디까지 나오느냐 하면 여기 18번에 보면 양저문화 옥기 있죠. 이건 부분적이긴 한데 여기가 어디냐면 아까 하모도 유적이라고 오른쪽 맨 밑에 보이죠? 지금 상하이 밑에 여기 이거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요동반도에서 여기가 어디예요, 그죠? 여기서도 수화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기는 5300년 전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화목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수천 년간 나온다는 거죠. 중국 역사에서 수화목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9000년부터 기원전 2300년까지 7000년간 이어져온 수화목 전통이 왜 단군조선 초기인 산사섬 도사유적은 중국 내륙 깊숙이입니다. 그 요임금이 도읍지인데 최근에 중국에서 여기를 굉장히 발굴을 많이 해요. 아주 오래된 그런 글자까지 나와요. 초기 갑골문 정도 그런 글자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때부터 부분적으로만 수화목을 사용하게 되는가? 이게 제가 이제 의문점을 가지는 거예요. 물론 오늘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가설 저 나름대로 추론만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군조선 시기부터 부분위 수화목으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도사유지 언허라는 거는 그 언나라 있잖아요. 우리가 갑골문 시대로 알려진 언나라. 지금부터 한 1500년 전, 기원전 1500년 전부터 시작된 언나라 문화에서도 부분적으로 수화목이 나와요. 언나라는 동이족이긴 한데 주는 아니고 반계라고 봐요, 저는. 반계라고 보는데 거기서도 수화목이 나오고 그 이외에서도 수화목이 계속 나오긴 나와요. 끊어지진 않아요. 두 번째 의문. 요임금의 도사유적 이후부터 부분적으로 수화목이 나오다가 한나라 그러면 우리 보통 누구죠? 한나라 초대 왕이 누구죠? 항우하고 유방이 유방. 전쟁하던 그 시대, 진시황 이후의 그 시대인데 그때부터는 수화목이 완전히 사라지고 화전옥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이 논문을 쓴 사람은 이식이란 그 연구원인데 왕식이란 사람인데 그분이 한 얘기예요. 한대 이후에 최소한 은나라가 개국하고부터 옥의 보물적 가치가 그때부터 옥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눈을 떠요. 그런데 은나라 때부터 신강 지역 섬서곡, 즉 화전옥을 개발을 시작해서 계속 동쪽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거예요. 옥이. 그래서 화전옥은 중국의 여러 옥 중에 최고 또는 옥 재료의 정수가 됐다.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 수화목에서 화전옥으로. 왜 은나라, 상나라 이후로 4, 5천 년간 최고옥인 수화목을 못 쓰고 신강지역 화전옥을 개발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한나라부터는 완전히 사라졌 2000년간. 그러니까 한나라 이후에 2000년간이라 그러면은 명나라 후대 또는 청나라
이후부터 다시 수화목이 슬슬 등장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거는 근대에 와가지고 중화민국이 건설되고 나서부터 또 본격적으로 수화목이 가치가 또 개발이 돼요. 그 사이에는 왜 못 썼을까? 네, 한대 이후 사라진 수화목이 명나라 말, 청나라 말에 개발이 다시 시작되고 대규모 개발은 신중국 건국 이후에 현대에 이르러서 다시 대규모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화목 가치가 탑이에요. 중국에서 여러 옥 중에 가치라든지 그 생산량이라든지 그런 걸 다른 데를 화전하고 뭐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수화목이 탑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홍산문화가 아까 요서지방에 있다 그러는데 거기 홍산문화에서도 요동반도까지는 거리가 좀 있거든요. 요하라는 큰 강을 건너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요서지방에서도 수함에서 전부 중요한 옥기들은 수함에서 다 가져가서 듣고 요서지방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내륙에서조차도 요동반도에 있는 수화목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썼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한대 이후에 끊어졌을까? 그리고 단군조선 시기 이후로는 부분적으로 나오게 됐을까? 제 나름대로 추론을 해본 결과 배달국 시대, 그 지금부터 5,800년 전 이전에는 그 신석기 시대는 동아시아 일대가 한국 배달국의 직접 또는 간접 통치권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이 뭐 동이족이니 뭐 이런 개념이 없을 때예요. 동이족이니 뭐 화하족이니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전부 하나의 문명권이 그냥 문명권인 거예요, 하나의. 그런 상황에서는 옷기도 같이 유통이 될 수가 있잖아요. 멀긴 해도 시간만 걸리면은 뭐 100년이든 이렇게 걸리면은 1000년이든 걸리든 뭐 유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군조선이 건립되던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면은 중국에서 요임금이 우리 부도지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요임금이 단군조선을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천부의 도를 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오행의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오행이라는 거는 뭐냐면 목화 토금수 중에 토가 중앙이고 내가 왕이 토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야. 내 말을 다 들어야 돼. 나의 지배를 받아야 돼. 이거거든요. 원래 천부의 도는 중앙 자리는 0점의 자리이기 때문에 목도 될 수도 있고 화도 될 수도 있고 수도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될 수가 있는 중앙의 자리 그런 공심을 가진 자리인데 이걸 배반하고 새로운 질서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 조선하고는 잘 지낼 수가 없어요. 서로 대립하고 뭔가 트러블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단군 조선에서 한번 크게 전쟁을 해서 깨우쳐 주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때부터는 이렇게 서로 싸우는 시기로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귀한 옥이 쉽게 전달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기 제후가 멀리 한 명 있는데, 내륙에. 내 말을 안 들어. 맨날 지가 잘났다 그러고, 지가 왕이다 그러고, 지 맘대로 다스려. 그러면 그 귀한 옥이라는 거는 제사장이 가지는 거고, 그 제후들한테 통치권을 상징하는 걸로 이렇게 신물이거든요. 신물을 주는데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그 제가 볼 때는 서로 관계가 단군요선 2000년간 관계가 좋을 때는 아마 옥을 이렇게 주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아마 안 줬을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멀리 요동에 있는 걸 지 마음대로 캐갈 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후대에 보면 부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완전히 없지는 않으니까. 그게 제 추론이고요. 그 다음에 한대 이후의 요동 지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북경 동쪽은 부여와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시기에 따라 가지고 고구려가 밀릴 때는 그 요동 그 요하 동쪽으로 밀려서 압록강까지 뭐 밀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야 다시 회복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큰 바운더리 봤을 때는 요동 지역은 부여와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나 뭐 진시황의 진나라는 이 넘볼 수 없는 강역이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그 한나라 때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요. 부여왕이 죽으면 바치려고 귀한 옥을 구해다가 옥 갑옷을 만들어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부여왕이 죽으면 그 옥을 바쳐요. 바치면 부여왕의 시신을 옥으로 이렇게 감싸요. 덮어서 묻을 수 있도록 항상 대기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부여가 엄청 강대한 나라예요.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동 요서지방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지역인데 어디다 감히 수화목을 갖다 쓰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새로운 옥을 개발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멀리 신강 지역에 있는 화전옥을 개발하지 않았을까. 그때부터는 화전옥이 타압이 됐거든요. 그 몇천 년간 내려오던 수화목이 왜 갑자기 사라졌냐는 거죠. 옥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다만 예외는 있어요. 아까 표에 보면은 제가 그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하북성 만성 1호 묘화 2호 묘 한묘 출토 시기 그러니까 서한 중기에 여기는 부분적이 아니고 주로 수암 각섬석옥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거든요. 여기 예외가 하나 딱 나와요. 그래서 why 이것도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 묘의 주인이 누구냐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시기가 어느 시기고 그 지역의 영향권이 혹시 우리 동이족의 영향권이 아니었는지 이런 걸 섬세하게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구체적인 거는 사실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한 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주로 수화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동부가 신석기 시대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그 옥이라는 거는 앞에 본 강의에도 말씀했지만은 천부 단군 할아버지, 환웅 할아버지가 태백산에 내려올 때 천부 3인을 가지고 내려왔죠. 해거울과 칼과 방울이라고 하고 또는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거울, 칼, 옥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이 실제로 세 가지가 많이 나와요. 해거울이나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굉장히 귀하게 많이 나와요. 방울이나 청동 방울이나 옥이 또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일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도 옥이 굉장히 중요해서 일본에서는 그 삼종신기라고 해서 천안가의 세 가지 보물이 거울, 그 다음에 칼, 옥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전통이 그대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옥을 사람이 살았을 때는 몸에 차거나 했는데 이제 그 왕이나 제사장이 돌아가셨을 때는 무덤에 묻었다는 거죠. 근데 그 귀한 옥을 묻었는데 심지어 홍사문화에서는 옥만 가지고 무덤을 묻었다는 거죠. 그 옥의 주 재료가 중국에서 크게 잘났고 동부가 최고 역사를 가지는 중화 문명에서 왜 동부가 끄트머리 요동반도에 있는 수화목을 갖다 썼을까? 4, 5천 년가 왜 그걸 갖다 썼을까? 이거는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봤을 때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그걸로 추정해 볼 때 요동지방 적어도 물론 중국 내륙지방도 포함되지만 적어도 북경 이동의 동북 쪽은 홍산문화 시대를 비롯해 여기는 또 다른 문화의 주인공이 있었는데 그거는 중국 내륙 민족이 아닌 한민족이나 어떤 예맥족이든 어떤 그런 우리 민족이 그 단군조선이라든지 고구려, 부여 이렇게 쭉 맥을 잇고 있었기 때문에 옥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제가 추론을 한번 해봤고요. 사실은 굉장히 이게 흥미로운 주제인데 사실은 논문으로 써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런 새로운 주제가 있다는 걸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차원에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